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줄 압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숨은 매력을 한번 찾아보고 없는 매력이 있다면 기어코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의도 언박싱. 네,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중에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4선 중진이자 마포 을의 터줏대감 정청래 의원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강력한 후보 정청래입니다. 지금 마음이 드러나신 거. 네네네네. 강력한 개혁 뭐라고요? 당대표 개혁 후보. 당대표 후보. 지금까지 쭉 당 대표를 역임해 왔습니다. 그렇죠. 거기 점 하나가 붙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요즘 저보고 점청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 하나가 붙었다고. 점청래. 점청래. 네. 아 예. 네. 점 하나가 필요합니다. 네. 네. 아니 지금 정청래 의원님 저희가 MTV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대선 기간에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모시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었는데 네. 드디어 이번에 나와주셨네요.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되셨나요? 서울시당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솔직하시군요. 네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의원님의 다양한 매력을 제대로 좀 뽑아 보려고 하는데 그 네. 전에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네. 현안부터 네. 주요 현안부터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 네. 뭐 당연히 내일 2시 15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내일 모레 7월 10일 100% 100%. 재구속. 네, 윤 어게인. 윤옥 어게인 네. 윤 프리즌. 프리즌 네. 될 어게인. 것이다. 네. 그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직접 변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변론을 하든 네. 안 변론을 하든 뭘 하든 구속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 변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탄핵 재판 때 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본인이 변론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디스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파면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엉뚱한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었죠. 네. 기가 찼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본인이 입을 연다면 오히려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짓말을 하면 네.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오히려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또 영장에도 그런 부분이 기재가 됐었고. 보도된 것만으로 보더라도 네. 증거 인멸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100% 다시 구속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뭐라고 쓰셨죠? 내가 서울구치소 2번 갔다 온 선배다. 거기도 마음 내려놓고 참여하면서 네. 살면 살만하다. 그냥 내 집 이러니 생각하고 건강하게 잘 있길 바란다.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윤석열이 저번에 중간에 이제 지기현 판사로부터 풀려났던 그 시기에 했던 네. 말을 보면 구치소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서울구치소는 네. 제가 2번이나 갔기 때문에 이것저것 구조를 다 합니다. 아 예. 예,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중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1, 2, 3방은 독방입니다. 아, 독방. 1.04평. 네 발짝을 걸으면 창살이 이마를 때립니다. 네. 근데 윤석열은 더 큰 방에 뭐 개조해가지고 있었다라는 설도 있었잖아요. 이 설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독방 1.04평이 있는 게 맞고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관계상 거기 있기보다는 아마 3, 4평 이런 또 특혜를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교도관이 개호를 합니다. 개호가 뭔가요?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는 거. 아 네. 개호를 하는데요. 운동은 혼자 하게 될 겁니다. 운동은 혼자 다른 수감자들이랑 마주치지 않게. 네네. 근데 운동을 할까요? 1시간 정도 주어질 텐데요. 뭐 하겠죠. 그리고 이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 재수자들하고는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가 그때 88년도 그때 있을 때는 장세동하고 몇 번 마주쳤습니다. 야 역사 속 인물입니다. 네. 장세동 나오네요. 네. 아 같이 마주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딱히 뭐 말씀을 나누시거나 이런 그것은 이제 눈총을 쏘죠. 좀 네. 눈으로 총을 쏩니다. 쏘면 맞던가요? 피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구속이 맞지, 재구속이 당연히 맞지만 네. 지난번에 중간에 풀려났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다 보니까 항상 무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네.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에게 나이브한데? 라는 평가가 주어지기도 하고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억측인데 음모론인데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뭘까요?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잘못됐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한 부분은 만약 그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그것도 다 수사 대상이고요. 그럼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공수처에서 체포하러 갔을 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지시나 명령 뭐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또 비화폰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구속을 면할 길이 없다. 구속을 면할 길이 네, 없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9일, 9일, 10일, 네. 7월 10일. 7월 10일 새벽이 될 때 예, 예, 그렇습니다. 한 제 느낌으로는 1시 반, 1시 반. 새벽 1시 반. 그 전에 됐으면 좋겠다. 네, 1시 반에는 그래도 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정말 바빠 특검 네. 왕왕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네. 내란 특검은 뭐 속도가 좀 빨랐고 처음부터 네. 스타트가 지금 오늘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도 난리가 났어요. 네. 오늘 김건희 특검은 윤상현 의원 압색 들어갔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민 전 그 부장검사 압색 들어갔죠. 그러니까 공천 개입 관련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혜병이나 김건희나 실제로 막 파다 보면 또 내란 특검도 공통으로 나오는 인물이 김건희가 그러니까요. 거기에 서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김건희의 소환, 신병 확보 어느 특검에서 먼저 할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에서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요? 그 사실 당연한 건데. 예, 당연하죠. 근데 또 내란 특검에서 내란 특검이 다 조사가 됐는지 모르고 우리가 헌법재판소 제가 탄핵소추위원으로 현재 심판정에 있을 때 네. 장순욱 변호사 아유 그 예. 일상으로의 풍경 제자리에 들어간 풍경을 얘기했던 방송 인터뷰는 절대 안 하시는. 안 하시는 네. 그것은 북 콘서트를 참조해 주세요. 예, 아 제가 맞아. 북 콘서트 계속 거기는 나왔어요. 여러 곳에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한 6번 정도, 5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 전국 순회 북 콘서트죠. 그 보니까 저번에 오창석 평론가가 진행하던데. 오창석 그게 진행을 했는데 예. 원래는 이동영 보고 좀 하라고 했더니 하겠습니까? 아니 이동영이 방송 시간이 물려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시간 남는 오창석 보고 해라. 아 네. 오창석이 요즘에 바쁩니다. 그랬더니 네. 8시 20분이면 가야 된다는 거야. 저 그 뭐하러 가냐 했더니 방송 있습니다. 그래서 남천동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갔어요. 잘 그래서 나갑니다. 결국은 전국에. 그 사회를 내가 이어받았어. 근데 또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맞아 뛰쳐가셨잖아요. 내가 또 뛰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현영민 변호사인가 네. 거기가 또 새로 또 바톤을 이어받고 그렇구나. 그날 분주했습니다. 그럼 행사 하나에 MC가 3명이었던 거네요? 그랬습니다. 네.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아니 그 이번에 네. 전주 네. 금요일 날 하거든요. 그때 와서 사회 좀 보시죠. 못 갑니다. 스케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장 남천동 저녁인가요? 사장 남천동 하나요? 예, 그때 다른 방송이 몇 7시 시인가요? 7시. 어렵습니다. 예. 전주대 전 JJ 아트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 그래? 알았어요. 죄송하게 됐어요. 나 지지하지 않는구나. 아니에요.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예. 또 방송이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땀이 나네요. 나 방송인이에요? 방송인이에요, 저. 그렇구나. 너무 발끈했죠. 아니 나도 한때 방송인이었어요. 지금도 방송인이시죠. 사실 방송 많이 그런가요? 하시니까 예. 저보다 더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나 봐요. 무슨 착각이에요? 연예인이다 이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일단 이런 말씀 너무 유튜브라서 할 수 있는데 인지도가 깡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연예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안다, TV에서 많이 봤다라는 예, 예. 거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다는 거고 호감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호감도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요?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은 호감이죠.
비호감이면 말을 안 걸고 고개를 돌리겠지. 네네네. 근데- 가다가 돌아서겠죠. 근데 가다 돌아서서 와요. 인사를 근데 해- 그게다가 네, 정치를 하면서 한 20년 했는데 하여튼 요즘은 보면 그래요. 보면 일단 순간 엄청 당황해. 아, 많이 본 사람이어서. 그리고 연예인 보는 것 같다. 연예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딱 얘기하죠. I'm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딱 이렇게 국회의원이다. of Korea.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구수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네네네. 좀 이렇게 얼렁덜렁을 잘 하시다 보니까 네. 이번에 대선 때도 네. 모든 사람이 다 무대에 올라와서 함께 춤을 췄던 진풍경을 또 만들어내셨잖아요. 심지어 국민의힘 그러니까요. 선거 운동원조차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아니 담양에서 처음 네. 담양 메카 스퀘어 길 앞에서 하는데 거기 있는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사하시던 분들도 뭐 민주당 당원이 아닌 분들도 막 열어놓고 와서 막 이렇게 몸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혹시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래서 나는 지나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다 말고 올라와서 함께 합류한 네네네. 거잖아요. 예. 근데 또 곡성 장미 축제를 갔다가 네. 다시 이제 그 주변에서 유세를 하는데 이제는 빨간 옷을 입은 남자분이 계속 저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이렇게 와 서성이는 거야. 쳐다보셨구나. 네, 그래서 눈 내가 마주치고 싶어서. 올라오시라고. 네. 그때 올라왔어요. 그분 나중에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셨겠죠?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두 장면은 제가 짤로 안 만들었어요. 네. 혹시나 몰라서. 혹시나 몰라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러 이제 스쳐 지나간 거를 네. 다른 방송사에서 이제 그걸 다 많이 퍼졌죠. 많이 퍼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짤로 네. 올 만들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근데 피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뭔가 피해를 입힐 만큼 당이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쪽 네. 당이 네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괜찮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언박싱 네네네. 이거 복싱입니까? 아니요 언박싱. 포장된 거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청래라는 국회의원을 포장을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잘 나는 예. 복싱 아닌가? 언박싱. 왜냐면 복싱으로 치면 나는 인파이터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지. 예, 알고 있습니다. 언복싱. 그런 이야기 한번 한번 네네네 가볼까요? 좋습니다. 당 대표 레이스 네, 앞두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략은 무엇인가요? 전략은 이기는 게 전략입니다. 이기는 게 전략이다. 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무서운데? 네. 그리고 이기지 않고 안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예. 일하는 대통령, 싸우는 당 대표. 근데 보면요 이번에 사실 선거에서는 무조건 구도가 일단 첫 번째다라고 하는데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는 구도가 애매하다라는 얘기가 애매하지 많잖아요.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어떻게 선명해질 수 있나요? 저 같으면 최전방 공격수, 네. 스트라이커, 골게터 이건 상대방에서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또 당대표는 최전방 공격수만 할 수 없으니까 최후방 수비수, 골키퍼까지 하겠다.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렇습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아마 골게터,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한 것이 법사위원장이라면 네.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저의 진지한 모습, 맞아요. 17명 변호사들을 팀워크를 짜서 팀플레이를 만들었던 것 이것은 최전방 공격수에 못지않는 최후방 네. 수비수로서 또 조율하고 수석 헤드 코치로서 저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색깔이 강하다. 네. 뭐 튄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말 네. 되게 함께 덩어리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제가 사실은 물밑 협상에 돼갑니다. 그리고 전략 전술 이런 것은 굉장히 능하고요. 그런 것은 안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실제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할 때도 여러분들은 통쾌하고 효능감 있게 시원하게 그랬죠. 이렇게 보셨지만 그 법사위 그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루 전부터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을 엄청 짭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다 하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회법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이를 미리 다 볼펜에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적으면서 외워지잖아요. 적으면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약간 상대방을 간파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미리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때는 기본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구사할 수 있는 전력과 전술을 미리 예측하고 자로 잰 듯 그것을 잘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실제로 단번에 되는 건 아니고 또 경험도 필요하고 이게 싸움의 기술이라는 것이 종합 예술입니다. 법사위 때 한번 그 하이라이트를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송석준 의원과의 어떤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야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송석주 의원께서 질문 시간도 딱 지켜주시고 질문 내용도 너무 좋아서 약간 들었다 놨다. 질의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법사위 열린 일에 오늘 처음으로 모범적으로 하셨어요. 저때 어떻게 하다 저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건가요? 들었다 놨다라 하시니까 진짜. 뭐 저런 장면이 워낙 많아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네. 저 때는 제 통제와 말에 좀 따라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잘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한마디를 처음으로 잘했다 하는 것은 그동안 잘못했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잘못하지 마라. 잘해라. 이런 숨은 뜻이 맞아요. hidden meaning. Hidden meaning. 예. 숨겨진 의미. 예. 그것이 담겨 있는 거죠. You mean everything to me.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법사위 때문에 네. 탄핵 정국을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 그때도 기억나는데 유상범 의원이랑 부딪혔던 때 있잖아요. 공부는 내가 더 잘했죠. 뭐 이런 그것은 거. 아마 초창기 초창기였죠. 처음 네. 법사위. 탄핵 정국은 아니었었고.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실 앞으로 몰려와서 데모하고 네. 그리고 법사위 입장을 방해하고 네. 그럴 때인데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즐거워요. 카메라가 많이 오죠. 네, 그리고 제가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연예인이라니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랬는데 법사위 열리자마자 제 그 법사위원장석으로 몰려왔죠. 그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166조, 167조. 그리고 다중에 의한 위력 같은 경우는 징역 7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형사고발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와라. 네. 그럼 바로 형사고발하겠다. 그때 쫄았나요? 그다음부터 못 왔죠.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 열 때 처음에는 제 위원장석에 와서 항의를 했는데 네. 그다음부터 한 적이 없어요. 예. 저희가 자연스럽게 법사위원장 이 지금 키워드로 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법사위 처음에 이제 법사위원장 맡으셨을 때 네. 그때 내가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냥 감이 오셨는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 법사위원장 할 때는 전혀 없었고요. 네.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과정 전인 것 같은데 네. 당헌 개정을 할 때 88조 88조는 뭐냐면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 사퇴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강제 조항입니다. 네. 그런데 느낌상으로 제가 최고위원 할 때인데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안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못 하게 되는데 이건 고쳐놔야 되겠다. 안전빵으로.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 이재명 뭐 욕심 있다 뭐 당헌 단계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 그런다. 사람을 위한 당이다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거는 이재명 대표 뜻을 따르면 안 되겠더라고. 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하고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급변 사태가 되면 1년을 뒤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출마를 못 하는 거예요. 당헌상.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되겠다 해서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뭐 급변 사태가 났으면 2달 전에 사퇴를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걸로. 네.
그래서 그 당원을 개정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기 대선을 이재명 대표가 아무 문제 없이 네.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거는 신념을 갖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성남지청에 수사받으러 갈 때 대표가 단호한 어쩌로 아무도 나오지 마라 국회의원들. 맞아요. 그랬었죠. 아무도 나오지 마라. 나 혼자 가겠다.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한 이재명 대표도 좀 뻘쭘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의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해서 많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한 50명 안팎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또 많이 끌고 갔다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과했어요. 상내에서요? 네, 사과했어요. 이재명 대표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네. 잘못했다 사과한다. 이게 또 그렇게 넘어간 적도 있어요. 웃기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마음을 모았던 분이 네. 지금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역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네. 그렇다면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해봤을 때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민주당은요 눈이 왔을 때 눈 치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눈이 왔을 때 눈 치운다. 대통령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권 분립이 돼 있는데 국회 입법부는 없는 길을 내는 역할, 행정부는 그 낸 길을 따라서 잘 가는 역할, 네, 그리고 사법부는 그 길을 이탈했을 때 벌을 주는 역할. 정확하네요. 예,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행정부가 가려고 하는 길은 다 입법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예를 들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해서 길을 내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고분고분 협력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을 주저하면 안 돼요.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처리하지 못한 법이 있습니까? 다 표결 처리했죠.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이 악물고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내 갈 길을 가고 방망이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주면 반격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의회가 시작한 것이 팔러먼트. 이게 의회의 어원인데 팔러먼트는 팔리아 플러스 먼트거든요. 팔리아는 시끄럽게 떠든다는 뜻이에요. 네. 시끄럽게 싸운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냐? 옛날에 칼로 싸웠거든요. 칼로 싸워서 목숨을 빼앗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말로 싸워라. 그래서 먼트는 플레이스, 말로 싸우는 장소. 이게 팔러먼트예요. 그렇다면 눈 치우는 역할이 당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에서 당 대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치우려고 하지 않으면 본인이 나가서 치워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치우듯이 같이 치우자 네.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의원들 눈이 맞으니 눈치로 다 빗자루 들고 나와라 네.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지휘하는 코맨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굉장히 사이다 같은 강단 있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저돌적인 모습도 보여주셨고 인파이터 말씀도 하셨는데 의외로 유순한 모습이라든지 의외로 아까 전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네.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유순함이 있다 나에게도. 글쎄 그걸 잘 안 보셔가지고 모를 수도 있을 텐데, 네. 제가 사실은 문청이에요. 문 초중고 때 문예반만 했습니다. 어머. 예.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일주일에 시 한 편씩 썼어요. 오. 실제로 문청입니다. 그리고 대학 때는 학부사 기자였고, 아 네. 네. 그리고 학원 10년 하면서도 16종을 일간지, 월간지, 주간지를 정기 구독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센티멘탈한 그런 글도 많이 쓰고요.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난 그런 감수성이 웃음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감수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한다, 공감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웃수저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웃음 포인트도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너는 기억 장치가 머리에 있지 않고 혀에 있냐? 어떻게 이렇게 쏜살같이 이렇게 말이 나오냐? 그런데 네. 그것은 글을 많이 써봐서 그렇습니다. 맞아. 예, 글을 360 각도로 앞뒤 전후 좌우로 거의 안 써본 글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언젠가 내가 글을 써봤거나 아니면 댓글을 읽었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순발력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정청래 의원님 SNS를 보면 그 간결함에서 오는 짜릿함이 있거든요. 네. SNS 좀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면 난 진짜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 모두 좌파다. 이게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네네. 이야기 있었을 때 좌빨 뭐 이런 이야기 있었을 때 그거를 웃음으로 승화시킵니다. 좌편향이다. 이런 네. 것도 있고 짜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짜장면? 전설의 짜장면 사장. 이게 어떤 거죠? 이거 뭐 기억나세요? 저건 뭐냐면 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기. 상암동에 수제 짜장면 집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집을 홍보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저 뒤에 계신 분이 사장님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러 짜장면을 저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 나는 고개를 국민 앞에서만 숙이겠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그러면서 짜장면 먹을 때도 이렇게 먹는다. 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것도 있고 네. 가장 짤로 사람들에게 통쾌한 게 뭐냐면 네. TV조선 막 개국했을 때 네. 인터뷰 요청이 있었는데 전 조선하고 인터뷰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몰라서 물어요? 뭐 그랬던 난 거. 조선이랑 인터뷰 안 합니다. 네, 지금도 안 합니다. 아, 네. 저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합니다. 그러면 이거 밸런스 게임 갈 수 있겠는데요? 밸런스 게임 뭔지 아시죠? 네.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 네네.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윤석열과 단둘이 1박 2일 MT 네. vs 조중동과 하루 3번 인터뷰. 저는 윤석열과 1박 2일 MT를 가겠습니다. 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좀 혼내고 싶어요. 1박 당신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 네. 1박 2일 동안 말로 그렇죠. 정말 호되게 혼내줄 수 있다. 네, 극기 훈련도 좀 시키고 극기 훈련이요? 네. 어떻게? 같이 구보도 하고. 아, 네. 그렇죠. 저 근데 이 말씀 들어보면서 생각이 좀 드는 게 굉장히 밝고 감수성도 있으시고 네. 우수자라고 할 만큼 SNS도 막 이렇게 잘하시면 소통도 요즘은 활발하신데 또 왕수박이라고 또 공격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우수저에서. 근데 수박은 너무 그냥 많이 드시고 저도 아니, 근데- 수박 소리 들었었거든요. 아니 근데 요즘 아주- 요즘 날도 더운데 수박 많이 사 드세요. 수박 요즘 진짜 맛있어요. 아 네네. 그런데 보면 그간의 뭐 과거 정치 활동 했을 때도 그렇고 네.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어둠의 과거들이 많잖아요. 고초도 많이 당하시고 네네. 실제적으로 고문도 당하시고. 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밝게 승화가 되는지 저는 그냥 인생사에서 음. 비결을 좀 묻고 싶어요. 제가 88년도 안기부 특급 수배를 받아서 석 달 동안 수배 생활을 했는데 네. 그때 안기부 직원들이 경찰들이 우리 집을 쳐들어갔어요. 시골에 있는 금산에 있는 없는지 뻔히 알죠. 심리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자수하면 구속은 면하게 해준단다. 자수해라. 근데 자수를 안 했죠. 근데 을지로 어느 호텔에 끌려가지고 4시간 동안 팬티바람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4시간을 맞았는데 그때가 분수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프다고 울지 않기. 그리고 그만 때려달라고 빌지 않기.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노란 장판이 깔려 있으면 이제 이렇게 발길질 손길질하면 쭉 미끄러져 가지고 머리를 이제 벽에 부딪히거든요. 미끄러져. 미끄러져 해서 일부러. 가가지고 예. 근데 그러면 거기에 널브러지지 않고 다시 엉금엉금 기어와서 방 가운데 앉아서 또 때려라 앉아 있기. 이 세 가지를 했어요 제가. 울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예. 울지 않기, 빌지 않고. 빌지 않기, 그리고 널브러져 있지 않기. 그러면 또 때려요. 그러면 이제 4시간 동안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정신승리했다고 봐요, 제가. 네, 그래서 그때 꺾이지 않아서 네. 네, 매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야. 솔직히.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 힘들게 보내고 있잖아요. 뭐 지금 나라가 그래도 정상 궤도에 올라왔고 희망을 보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 주실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또 한 번은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이제 정반대죠. 네네. 컷오프 됐을 때 12시 밤 12시 2시 제가 아파트 9층인데 담배 피러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 농구장에서 한 대 피면서 사색을 많이 했어요. 인생 뜻대로 안 된다. 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자. 이렇게 하니까 별로 걱정되는 것도 두려움도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나중엔 잘 되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희망이 미천이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책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요거 네네네. 보여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난리가 났어요. 빨리 끝내야 된다고. 국민이 지키는 나라. 네.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그 파면 선고가 있기 110일 동안의 생생한 비하인드 스토리. 예. 법률 대리인 변호사 17명과 플러스 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한자 꾹꾹 눌러서 쓴 보고서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출판 기념회 많이 가시고요. 저는 못 가서 너무 죄송하고. 전주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네, 전주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당 대표에 출마했는데 박찬대 후보도 너무나 훌륭하고 제 친한 친구입니다. 박찬대도 찍어주시고 저도 찍어주시고 마음에 드는 분에게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다음 주 어김없이 화요일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